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대뜸 로봇 목소리가 나에게 물어옵니다.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눈을 뜨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모든 감각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눈을 떠보니 나는 실험실인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장소에 누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내가 누워있는 타원형 침대 하나와 나에게 말을 걸어 나를 케어해주는 로봇 팔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수학 지식, 과학 지식은 너무 쉽게 떠오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책 마션을 쓴 작가 앤디 위어의 신작 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태양빛을 먹고 사는 정체불명의 생명체가 태양 표면에 생겨나 조금씩 빛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태양. 태양빛 부족으로 곧 빙하기가 와서 멸종할 위기에 처한 인간과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 전 세계 국가와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어쩌다 이 우주선에 타게 된 주인공, 라일랜드 그레이스. 그는 한때 학자였지만 그만두고 중학교 교사가 되어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하는 일이나 거창한 과학 임무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자신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에 만족했던 주인공. 수업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던 평범한 어느 날, 인류를 구원할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40대 중반의 여성 스트라트가 그에게 찾아와서 프로젝트에 참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어쩌다가 인류의 희망이 되어버린 걸까요? 외딴 우주선에서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가 과연 지구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영화 마션의 원작 소설을 쓴 작가 앤디 위어가 최근 발표하여 화제를 얻고 있는 신작 프로젝트 헤일 메리.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재밌었다고 느낀 점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후에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 최대한 스포 없이 중요 정보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미 포인트는 친근하고 어디나 있을 법하지만 과학 괴짜인 주인공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그레이스는 마션의 주인공 마크 워트니처럼 과학 지식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험으로 증명해내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전형적인 과학 괴짜입니다. 하지만 마션의 주인공 마크 와트니처럼 엘리트이거나 용감하거나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은 아닙니다. 어쩌다 인류를 구원할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긴 했지만 인류를 구원할 영웅이라기보다는 매사 어설프고 조금 이기적이고 또 많이 찌질합니다. 마치 고장난 자기 차를 고치기 위해 혼자 궁리에서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며 끙끙대는 옆집 아저씨를 볼 때처럼 안쓰럽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 쉽게 감정이입되고 응원을 하게 됩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라라랜드에서 주인공 역을 맡았던 라이언 고슬링 주연으로 영화화가 확정된 책이라고 하니 찌질하지만 정이 가는 매력을 가진 배우 라이언 고슬링을 떠올리면서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두 번째 재미 포인트는 어려운 문제가 과학 지식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볼 때 느끼는 희열입니다. 이 책의 장르는 하드 SF인데요. 하드 SF란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과학 지식들이 현존하는 과학적 지식과 일치하는지 논리에 맞는 이야기인지를 중시하는 과학 소설을 말합니다. 저자 앤디 위어는 15세의 미국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유능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소설광이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자료조사를 통해 과학적, 논리적으로 빈틈없으면서도 빠져드는 이야기를 쓰는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의 첫 작품 마션에도 이런 점이 매우 잘 살아있는데요. 마션 속 주인공이 어려운 환경에도 과학 지식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생존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희열과 상쾌함과 희망을 이 책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저자 앤디 위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좋아합니다. 문제 해결은 그 자체로 재미있습니다. 영리한 사람이 영리한 행동을 하는 모습은 읽을 때마다 즐겁죠. 거의 시험을 보면서 컨닝을 하는 기분이랄까요? 너무 쉽게 해결되잖아요. 영화 마션에서도 화성에 혼자 떨어진 주인공 마크 와트니와 그를 구조하러 오는 팀원들 간의 쿨한 우정이 참 재밌었는데요. 이 소설에서도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절망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친구와 농담하며 웃는 장면들도 있고, 텅 비고 넓은 우주에서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친구의 존재를 통해서 감동을 느끼게 하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존재 자체가 엄청나게 놀랍고 재미있는 친구인데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소개해드린 3가지 재미 포인트 외에도 국경 따위 무시하고 전 세계를 마음대로 누비는 독불장군 같은 프로젝트 지휘자 스트라트, 과학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과 엄청난 두뇌를 가졌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소시오패스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솔직하고 어설픈 과학 연구자들과 같은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보며 재미도 있었습니다. 또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챕터 구성이나 반전과 새로운 발견이 가득한 이야기의 흐름 또한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전 세계를 넘어 우주까지 펼쳐지는 이야기의 배경지를 묘사하는 부분도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멸망을 앞둔 황량한 지구에서 세계 여행을 하고 나아가 우주까지 여행하는 기분이 든달까요? 넷플릭스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던 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